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군부대 새벽 5시 훈련소 시절부터 몸에 밴 시간 감각으로 도율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부대 전체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을 때 그만이 깨어나 주방으로 향하죠. 차가운 복도를 지나며 발걸음 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딛는 도율의 모습에는 묘한 의연함이 배어 있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도율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 소리,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도율에게는 일상의 리듬이자 동시에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요리사처럼 능숙하게 재료를 다루고 조리 과정을 진행해 나가죠. 동기들이 하나둘 일어나 주방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할 무렵 도율은 이미 국물의 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 강도율. 너 정말 로봇 같다. 상병 김철수가 하품을 하며 농담을 던집니다.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일하고 감정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다른 동기들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지만 도율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분노를 그들은 알지 못하죠. 1년 전 그날이 도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강영철은 20년 넘게 학교와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늘 도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율아,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그 안에 정성과 진심을 담지 않으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그냥 먹이에 불과한 거야. 아버지는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그런 아버지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양해웅이 직접 아버지를 찾아와 식자재 납품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런 식으로 장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품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양해웅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그럼 계약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후 아버지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들이 하나둘 끊어져 갔고 새로운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아버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율아, 아버지가 부끄럽다. 그날 이후 도율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원 입대를 결심한 것도 하필, 취사병을 자원한 것도 모두 아버지와 관련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음식을 통해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취사 업무는 도율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재료를 써는 순간마다, 국물 맛을 보는 순간마다 도율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21살 청년의 어깨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지만 도율은 그 무게를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부대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도율에게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중대장이 전체 취사병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국회의원 한 분이 우리 부대를 위문 방문하신다. 전국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으니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대장은 계속해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양해웅 의원께서 오신다. 국정감사에서 군 급식 개선을 주장하신 분이시다. 특히 취사 과정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너희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양해웅. 그 이름이 도율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처럼 도율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밀려올랐지만 도율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중대장의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도율은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멀어지고 오직 양해웅이라는 이름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산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도율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른 취사병들이 웅성거리며 각자 할 일을 찾아 흩어져 갈 때 도율만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느긋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모든 곳에서 점검과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생중계를 위한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각종 장비들이 반입되었습니다. 급식소도 평소보다 더욱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메뉴도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율만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다른 취사병들이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며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할 때 도율은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방문 이틀 전 저녁, 도율은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연천의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올려다보던 그 별들과 똑같은 별들이었습니다. 도율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여기 온답니다. 도율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바람만이 그의 질문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별빛 아래서 도율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감정과 정의라는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될 기회가 이틀 후면 찾아온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율의 마음에는 어떤 결의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방문 전날 밤 부대 전체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을 때 도율은 조용히 주방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양해웅을 직접 대면하게 될 그 순간을 위해 도율은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당일 이른 새벽부터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고 모든 장병들이 특별 점검을 받았습니다. 도율 역시 다른 취사병들과 함께 평소보다 더 엄격한 복장 검사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양해웅 의원의 일행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언론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생중계 방송이 시작되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해웅은 부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 앞에서는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의 그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냉소적인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우리 부대의 자랑인 급식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대장이 정중하게 안내하며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양해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고 그의 뒤로는 수행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급식소에 들어선 양해웅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국군 장병들의 급식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특히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의 말에 따라 카메라맨들이 급식소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주방 견학 순서가 되었을 때 도율은 다른 취사병들과 함께 일렬로 서서 양해웅을 맞이했습니다. 양해웅이 주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율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양해웅은 조리 과정을 지켜보며 적당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늘 메뉴는 무엇인가요? 재료는 어디서 공급받나요? 모든 질문에 대해 부대장이 정성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해웅의 시선이 도율에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양해웅은 잠시 도율을 바라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도율의 정체를 알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해웅은 도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카메라 돌고 있어. 웃어. 아버지 따라가고 싶진 않잖아. 그 순간 도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해웅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농담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율은 이를 악물고 경례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1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양해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주방 견학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양해웅은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부대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도율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도율, 내가 의원님께 직접 배식을 담당해라. 평소 일 제일 깔끔하게 하니까 너로 정했다. 도율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양해웅은 카메라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병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정치인의 멘트였습니다. 도율은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식판에 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도율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개도 안 먹겠다는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있어야 자연스럽죠. 사장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도율이 양해웅에게 식판을 건네는 순간 양해웅은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도율을 향한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율은 아무 말 없이 경례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양해웅은 식판을 들고 준비된 자리로 향했습니다.
부대장과 간부들이 그를 둘러싸고 앉았고 생중계 카메라가 그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국회의원이 장병들과 함께하는 훈훈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드시죠. 부대장이 말하자 양해웅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그의 모습을 잡는 동안 양해웅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식사하고 계시니 든든하네요. 하지만 카메라가 다른 앵글로 이동하자 양해웅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간부들은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양해웅만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젓가락으로 밥알 몇 개만 건드려 놓고는 역겨워하는 표정까지 지었어요. 도율은 배식대에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정작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였거든요. 10여 분이 지나자 부대장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의원님, 입맛이 안 맞으시나요? 양해웅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메라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건 걔도 안 먹겠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옆에 앉아있던 중대장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행정보급관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서 있었죠. 모두들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정성껏 납품했던 식자재들을 두고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음식의 소중함을 강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런 아버지의 정성을 짓밟았던 것이었어요. 도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다시 한번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간부들의 대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아득해졌습니다. 도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것이었죠. 도율은 천천히 양해웅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양해웅은 여전히 다른 간부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신의 실언을 농담으로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판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였죠. 아버지. 도율은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거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 사람은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중계와 카메라 상황을 일관성 없게 썼네요. 제대로 된 설정으로 5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도율은 조용히 새로운 식판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따뜻한 김을 내뿜으며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하얀 쌀밥까지 자신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양해웅은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실언을 무마하려 했어요. 요즘 국정감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죠. 부대장과 간부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방송 감독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양해웅은 순식간에 완벽한 정치인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무도 도율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도율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양해웅의 바로 뒤에 선 도율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의원님, 도율이 조용히 불렀어요. 양혜웅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율은 들고 있던 식판을 양혜웅의 머리 위로 그대로 뒤엎었습니다. 김치찌개, 밥,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모든 것이 양혜웅의 머리와 어깨에 쏟아져 내렸어요. 식당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생중계 카메라는 이 충격적인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냈어요. 양혜웅은 김치찌개에 범벅이 된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양혜웅이 소리쳤지만 도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걔도 안 먹는다면서요. 그 한마디에 양혜웅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되돌아온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이 자식이. 양혜웅이 도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재빨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임주환 상병이 도율의 팔을 잡았어요. 강도율 이등병, 따라오십시오. 도율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연한 모습으로 헌병들을 따라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양혜웅이 김치찌개를 닦아내며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양혜웅, 걔도 안 먹겠다. 김치찌개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양혜웅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생중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거든요. 도율은 헌병대로 향하는 길에서 뒤돌아보았어요. 식당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도율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1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슬픔이 마침내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거듭요 어미를 자꾸 썼네요. 앞으로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조를 골고루 섞어서 자연스럽게 쓰겠습니다. 양혜웅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부랴부랴 상황 수습에 나섰고 양혜웅의 비서실장은 휴대폰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다는 성명서가 1시간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부대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부대장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고 도율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걔도 안 먹는다고 한 양혜웅이 문제 아니야? 취사병이 정당한 항의를 한 거지. 저 의원 진짜 역겹다. 여론은 예상과 달리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양혜웅의 발언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일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후 도율의 어머니 조연희가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도율과 마주 앉은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도율아, 고생했다. 연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늦었어. 진작에 이걸 가져왔어야 했는데. 연희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강영철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율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녹음기를 도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해 둔 거야. 양혜웅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들어있어. 도율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혜웅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강 사장,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나? 계약을 유지하려면 우리 쪽 사정도 좀 봐줘야죠. 의원님, 저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계약은 글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업체들은 다 협조적인데 강 사장만 유독 고집이 세시네. 녹음기에서는 양혜웅이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과 회유가 번갈아 나오는 대화였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단호히 거절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녹음하셨을까요? 도율이 물었습니다. 연희가 대답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증거로 남겨둔 거야.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했지. 도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려던 한 사람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율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세상에 알려야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주간지 기자 배지윤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고 찾아왔어요. 배지윤은 이미 양혜웅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던 기자였습니다. 의원님의 부정부패 의혹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이 터지면서 확신이 섰어요. 혹시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연희와 도율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배지윤에게 보여주었어요. 배지윤이 녹음 내용을 들은 후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기사로 내보내도 될까요?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틀 후 배지윤의 특종 보도가 터졌습니다. 시사주간지 표지에는 국회의원의 리베이트 요구로 자살한 납품업체 사장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렸어요. 기사에는 녹음 파일의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었고 도율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양혜웅에 대한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개도 안 먹겠다는 발언과 리베이트 요구 녹음 파일이 결합되면서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혜웅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권력형 부패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도율이 김치찌개를 뒤엎은 장면은 반복해서 방송되었고 개도 안 먹는다면서요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었죠. 양혜웅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잠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모든 것이 오해라며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피하는 모습이 더욱 의혹을 키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혜웅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납품업체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어요. 여당에서도 양혜웅을 감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양혜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혜웅이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들이 쏟아졌죠.
한편 도율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어요. 재판장은 도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도율은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도율의 말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율은 계속해서 진술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음식을 던진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모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율의 진술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검찰 측에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율의 행동이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인정받았죠. 전국에서는 도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청년, 아버지의 명예를 지킨 효자라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시민단체들은 도율의 선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양해웅은 결국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었어요. 사과하세요. 의원직 사퇴하세요. 라는 구호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은 양해웅을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강요 혐의였어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양해웅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권세를 부리던 국회의원의 몰락이었죠. 죄송합니다. 계속 아마추어처럼 써서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 문학적이고 전문적으로 팔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해웅은 법정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죄의 대가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어요. 도율은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군사재판부는 개인적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며 관용을 베풀었죠. 복귀 후 도율은 동료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율 자신은 여전히 묵묵했어요. 제대를 앞둔 어느 날 도율은 부대 뒤편 언덕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물었던 질문의 답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였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이었죠. 제대 후 도율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딴 급식 연구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강영철 기념 급식연구소는 전국 학교에 건강하고 정직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어머니 조연희가 아버지의 보험금과 퇴직금을 모두 내놓았고 시민들의 후원금도 이어졌습니다.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 200여 개 학교와 협업하며 아이들에게 정직한 음식을 제공했어요. 도율은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며 급식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죠. 어느 봄날 도율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도율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율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도율은 직접 배식을 도왔습니다. 하얀 쌀밥, 따뜻한 국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아이들의 식판에 담겼죠. 아저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율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와 나눈 어린 시절의 따뜻한 밥상 기억처럼 이 아이들도 이런 정직한 밥 한 그릇을 기억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음식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성과 진심을 담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도율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율은 연구소로 돌아와 내일 급식 메뉴를 점검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23살 청년의 어깨에는 더 이상 복수의 무게가 아닌 희망의 무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도율은 연구소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천 부대에서 보던 그 별들이 서울 하늘에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율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정직한 음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자 세상에 대한 자신의 답이었으니까요.